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타인의 해석을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그러고 나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책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진실 기본값 이론, 결합 이론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사례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속에는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감히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죠. 여기에 해리 마코폴로스라는 딱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해리는 2000년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3번이나 자료를 보냈죠. 해리의 주장은 무시되었고 메이도프는 2010년이 되어서야 사기 혐의가 드러납니다. 피해자 4,800명, 피해 금액은 97조 원. 수많은 사람이 파산하거나 자살했고 그가 받은 처벌은 무려 징역 150년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마코폴로스 같은 사람을 바보 성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나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을 홀로 주장해 외면받는 존재인 것이죠. 만약 미국의 금융당국이 마코폴로스의 말을 믿었다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사건 뒤에는 마코폴로스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나왔습니다. 메이도프 추격기라는 다큐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국내에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모뉴엘 사태가 있었습니다. 모뉴엘은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팔던 업체였는데요. 혁신적인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아이디어상을 받기도 한 기업이었습니다. 모뉴엘은 해외 매출이 커지면서 국내에선 대형 은행들로부터 3조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외 매출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죠. 재무제표상 해외 매출은 쑥쑥 커가고 있었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분석팀은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실제 시장을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실무 담당자인 강윤흠 차장은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모뉴엘 제품을 찾아봤으나 제품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모뉴엘 측에 납품 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후에 받은 자료도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 차장은 회사 측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모뉴엘에 빌려준 대출 850억 원을 모두 회수하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은행은 모뉴엘의 대출을 모두 회수했고 이후 모뉴엘은 파산합니다. 그 뒤로 대출 사기, 분식회계 등이 적발됐고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죠. 빌려둔 돈을 모두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은 끝까지 의심을 한 강윤흠 차장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화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기를 치는 기업이나 사람은 극소수이고 모든 판단을 이렇게 내릴 경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책 속 마지막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결합 이론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때와 장소 등 주변 환경과 결합되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영국 시인 실비아 플라스의 자살 사건을 거론합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당시 가스 오븐 밸브를 틀어놓고 질식사했습니다. 당시 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섞여 있었죠. 가스 질식사는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살법이었습니다. 영국은 그 뒤로 가정용 가스를 독성이 없는 천연가스로 바꾸었고 그 뒤로 영국 전체의 자살 건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국가에서 가장 쉬운 자살 도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살의 중요한 결합 요소를 없애버린 셈입니다. 작가는 미국의 금문교에도 이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문교는 개통 후 이미 1500명이 자살한 세계적인 자살 명소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금문교 밑에 자살 방지 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무시되었고 2018년이 되어서야 캘리포니아 당국은 자살 방지 그물을 설치해 착수했습니다. 충동적이고 손쉬운 자살 방법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울의 마포대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자살이 빈번한 곳으로 유명했죠. 관리당국은 자살을 막기 위해 다리 난간 곳곳에 따뜻한 위로의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난간을 높이는 망책을 시행했고 서울시는 아예 CCTV를 연동시켜 효과적인 구조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말콤 글래드웰의 결합 이론을 떠올린다면 더 효과적인 방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